굿모닝.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맞죠? 자, 아직까지 여름이 가지 않았음을 매미는 열심히 울어대면서 이 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 여름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태풍이 거세게 한번 훑고 지나간 자국이 우면산에도 여기저기 남아있네요. 그래도 이번 태풍은 워낙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서인지 그래도 피해가 있기는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겁먹었던 것만큼 피해는 없었던 것 같죠? 네. 정말 이게 정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최악을 준비하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좋은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한 달간 한국에서 방학을 보내고 어저께 샌디에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 왜 웃냐고요? 돌아가서 자기 아파트를 딱 갔는데 아파트에 가서 그 아파트가 번호키거든요. 번호키를 이렇게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한 달 만에 그냥 그 자기 집 들어가는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완전히 까먹어서 전혀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네 자리인데 또 마구마구 누르면은 나중에 그냥 그 락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마구마구도 못하고 아까 여러 번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전혀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더라. 그래서 카톡이 왔어요. 제가 2022년도 2월 달인가 거기 방문했을 때 저한테 그 문 비번을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카톡에 남아있는지 한번 보라고. 다 뒤져봤는데 없어. 뒤져봤는데 없어.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경우가 생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야, 너 내 아들 낳았구나. 그냥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밤 늦은 시간이라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다 퇴근을 했고 사람도 없고 뭐 안 되면 뭐 샌디에고는 뭐 날씨도 좋은데 뭐 하룻밤 길바닥에서 자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은 있으니까 뭐 우버를 타고 근처에 뭐 숙소를 뭐 호텔을 하루 잡아서 자든가 뭐 말 되겠다. 뭐 젊은 애가 뭘 못해, 그죠? 열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피곤하긴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한참 제가 이제 번호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미안하다 아들아 없네. 근데 진짜 너 내 아들 맞다. 뭐 다친 거 아니니까 괜찮다. 방법을 한번 또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궁합은 통한다고 뭐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 번호를 어떻게 찾을까 막 이러다가 우연히 그 생각이 났답니다. 처음에 그 아파트를 계약할 때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메일로 그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보내준대요. 열고 들어가라고. 다 비대면.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딱 돌아가고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찾아내서 아이가 열고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저는 있잖아요.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어요. 야, 이게 피구나. 이게 피구나. 전 사실 허구날 그 짓 하거든요. 대구에서 서울 온다고 KTX를 탔는데 다시 부산으로 가는 걸 타질 않나. 뭐 허구날 그럽니다. 저는 비행기는 그래도 그렇게 타본 적은 없네. 나머지는 뭐 수시로 그렇게 뭐 지하철이야 뭐 허구날이지. 반대 방향으로 타고 뭐 카톡 하다가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늘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같은 거는 거래를 할 생각 자체를 아예 못 하잖아요. 왜냐고요? 그거 전부 다 암호잖아. 실물이 없잖아. 그리고 무슨 뭐 은행에서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암호를 어디다 기억을 못 하고 그걸 어디다 써놔도 어디다 써놨는지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 비서가 비밀번호 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왜냐면 내가 까먹으니까. 참.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기억력이 없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멍청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고 암기력이 안 좋은 사람은 대한민국 교육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많이 불리합니다.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래서 제가 학교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발달이 된다니까. 우리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뭐 촉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달이 되잖아요. 일반인들보다. 그런 것처럼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 이게 안 좋은 사람은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다른 뭔가가 발달이 돼. 저는요, 그래서 그 순간 판단력, 임기응변, 그 다음에 창의력, 이런 건 거의 뭐 최고 수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최고라니까 이거 웃긴다. 근데 진짜 그래. 기억력이 안 좋은데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발달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 보면 진짜 머릿속에 백과사전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 뭐 하면 모든 것 막 너무 많이 알아. 그리고 어쩌고 그렇게 기억도 생생한지, 뭐 몇 년 전에, 뭐 몇 년도에, 기가 막혀. 이름도 잘 외우고 막 정말 놀라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내 자신을 위안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나도. 근데 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야, 그렇게 기억력 좋고 그런 사람들은 참모하기에는 최고다. 비서, 참모, 이렇게 뭐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룹, 이런 사람으로선 최고지만, 뭔가 이렇게 짱 있잖아요, 짱.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은 굳이 그런 머리보다는 그냥 기획하고 앞으로 전진! 앞으로 빵빵빵!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이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 난 그냥 그렇게 위로를 해요. 왜냐면 사람이 다 살게 돼 있다니까. 저는요, 저지르고 나가는 건 1등입니다. 저는 생각과 동시에 액션이거든요. 이렇게 생각과 동시에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맞죠.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선제권도 갖죠. 왜냐하면 남들보다 빨리 행동을 하니까. 저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 지체 없이 액션! 이거 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10개를 시도해서 5개를 날리고
3개를 본전하고 2개를 그 중에 하나만 대박을 쳐도 9개를 다 메우고도 남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저질러라. 그리고 뭐 물에다가 독에다가 물을 붓는다? 그럼 밑에 구멍이 뚫렸다? 더 많이 부으면 되잖아.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들이부으면 그래 더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실수를 하게 되면 문책을 당하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가급적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습관이 들이다 보면 진취적인 기상이 조금 퇴화가 돼. 그러니까 펼치고 나가고 벌리고 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퇴화가 된다고요. 그리고 저는 저지르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실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남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차에 뭘 놔두고 왔어. 근데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그 차 타고 갈 거니까 그게 있는 게 확실하다. 그건 확실히 있어. 그럼 거기를 주차장까지 다시 내려가 가지고 가져옵니까?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그냥 갑니까? 저는요 생각나면요 생각난 김에 그냥 갑니다. 주차장으로 가고 그걸 기어이 다시 들고 집으로 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죠. 그죠? 거기에 그게 있는 게 확실하다면 굳이 내일 가가지고 그걸 하면 되지. 그 뭐하러 가고 굳이 가지고 갖고 와. 저는 그게 몸에 익어가지고요. 뭔가 생각이 나면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또 까먹을까봐 다음날. 그리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 한번 내려갔다 오면은 그만큼 또 걷기 운동 되잖아. 그지? 돈 안 들이고 운동하는 거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이가 내 방식이고,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저처럼 이렇게 안 좋고, 뭐, 엄벙덤벙 하는 사람도 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보조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진을 제가 많이 찍습니다. 근데 찍다 보면 어떤 아이는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희한해. 여름을 찍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많이 찍히고, 그냥 막 사진 찍어달라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들이대는 애가 있는가 하면 자꾸 숨어버리고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안 찍히면 얼마나 속상해. 당연하죠, 그죠? 그냥 열심히 찍는다고 찍었는데 제자리에 앉아있는 아이가 아니고 움직이는 아이들을 찍다 보면 안 찍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갈무리를 하다 보면 진짜 안 찍혀.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되게 부모가 속상해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하도 많이 하게 제가 실수 보상책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실수를 하면 실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합니다. 그래서 뭐 사진이 안 찍혔다. 그럼 액자에 넣어가지고 사진을 보내준다거나 그래가지고 OSS 실수 보상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실수합니다. 실수를 당연히 일부러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마음 놓고 실수합니다. 그래도 오히려 실수를 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겁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사람이 모든 게 다 잘난 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잘난 점이 있고 또 이게 부족한 점이 있고 다 자기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타고난 대로 살면 돼. 타고난 대로 살면 돼. 근데 물러설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기쁘고 성공적으로 살려면은 딱 2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는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면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그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늘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야 된다. 무조건 좋은 쪽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좋은 쪽만 바라보고 산다.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산다. 그러면 뭐를 해도 다
답이 있다. 답이 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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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